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시간, 참 좋은 투자 상담소입니다. 자, 오늘은 크존에서 1대1 종목 상담을 진행하고 계신 조한우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지난 시간에는 타임머신을 타고서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일상 속의 알짜 종목을 찾는 법을 알아봤는데요. 정말 화제였습니다. 예. 재밌기도 했지만, 야, 이렇게 하면 나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겠다, 이런 반응도 많았거든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에 관해서 저희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먼저 이제 지난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네네. 생활 속에서 내가 많이 사고 많이 팔리는 제품이 있다면 쓰지만 말고 주식 투자로 한번 연결을 해보자, 이런 것이 골자였었습니다. 예. 해당 제품의 인기가 지속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면은 어느 회사 건지 주식시장에는 상장이 돼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때 해당 제품의 매출이 회사 전체 매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면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상에서 알짜 종목 찾기 실전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 트렌드를 통해서 변화의 사례를 한번 짚어보고요. 어떻게 투자로 연결시키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섹터는 어떤 부분일까요? 예,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참 대단하잖아요. 예. 그에 따라서 뭐 K-팝이라든지 K-뷰티라든지 K-푸드 등 각 분야에 걸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혹시 김지희 아나운서께서는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K푸드에 관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특히 참 뿌듯하더라고요. 야, 이제 한국인의 입맛이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홀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특히 제가 매일 먹고 있는 음식이 전 세계적으로 더욱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예. 이런 소식에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그렇더라고요. 예, 뭐 이제는 그 인기를 SNS를 통해서도 쉽게 체감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액이 11조 7천억 원이었다고 해요. K푸드를 수출한 이래 사상 최고치였다고 하는데요. 예. 작년 식품 관련주들은 수출을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시비가 엇갈렸을 정도로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증권가에서는 K푸드 열풍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변화에 가깝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K푸드만 해도 정말 다양하고 많은데 어떤 음식을 어떤 부분으로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월드스타죠. BTS의 멤버 지민 씨가 SNS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먹방을 선보이면서 큰 예. 화제가 된 K푸드가 있었는데 혹시 뭔지 아시나요? 기억나죠. 불타는 매운 볶음면 예. 영상이 인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진 씨가 정말 눈물을 글썽글썽 거리면서도 끝까지 예. 먹는 모습을 보니까 아니 뭔데 저렇게 매콤한데 맛있을까 하면서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음식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매운맛 챌린지까지로 유행이 되면서 BTS 효과를 제대로 본 것 같다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해당 제품을 만든 회사는 역사책에나 나올 법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을 정도로 라면 업계에서는 이미 경쟁력을 잃은 상태였었어요, 그때. 예. 그런데 매운볶음면이 출시가 되고 나서 K 콘텐츠를 통해서 해외로 노출이 되면서 화려하게 부활을 하게 된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월마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라면이 이 라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매운볶음면은 탄생부터 되게 친근한 면이 좀 있어요. 예. 창업주의 며느리가 딸과 함께 이렇게 산책을 하던 중에 볶음밥 가게에 길게 줄을 늘어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당시에 극도로 매운맛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는데 손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면서서도 한 것을 쑥딱 비우는 것을 보니까 예. 궁금해진 거죠.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업주부였던 그녀는 매운맛에 대한 열정을 믿고 이거를 라면 버전으로 만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매운 볶음면을 출시를 하면서 당시 부도를 선언했던 회사를 되살리게 되는 겁니다. 야, 이런 탄생 비화가 있었군요. 이 이야기만 들으면은 생활 속의 발견을 강조했던 이 피터 린치의 투자 신념과도 굉장히 비슷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자, 이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궁금한데요. 예. 이제 소비자를 화끈하게 사로잡은 비장의 신제품이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들면서 연매출 조 단위의 우량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주가도 연일 상승세를 탔는데요. 2023년 작년이죠. 코스피 상승률이 19%일 때 해당 기업의 주가는 70%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야. 또한 최근 10년으로 보자면 약 2만 원대에 머물던 주가가 20만 원까지 10배 10배요. 상승을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매출액 증가에 따른 주가 상승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으니까 배운 대로라면 이쯤 돼서 매출 비중을 살펴볼 때인 것 같은데요. 어땠습니까? 뭐 제가 출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되게 투자 전문가가 되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아, 예, 뿌듯합니다. 제가. 예. 사실 이제 작년 우리나라의 라면 수출액은 전년 대비 약 24% 정도가 증가해서 1조 2,50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초로 1조 원을 돌파를 했는데요. 그중 절반 이상을 이 매운 볶음면이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이야. 또한 이제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해당 기업은 면 순액료가 94.4%를 담당을 하는데요. 이 중 매운 볶음면 시리즈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65%에 달합니다. 따라서 매운 볶음면이 판매량이 증가하면 할수록 회사 전체의 매출이 증가할 개연성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라면의 인기가 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 다른 사례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뭐 작년 미국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K푸드가 있었는데요. 바로 냉동 김밥입니다. 야, 유명했죠. 예. 외국인들이 후기 영상을 SNS를 통해서 올리면서 건강하고 힙한 이미지가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던 것입니다. 출시 열흘 만에 250톤이 완판이 되고요. 오. 예, 연일 품절 대란이 일어나면서 구하기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마트에서는 1인당 2개까지 살 수 있게 구매 제한을 주기도 했다고 예. 합니다. 이제 이런 인기를 방증하듯이 작년 우리나라의 김 수출액은 처음으로 1조 원을 달성을 했고요. 오. 수출 증가에 따라서 물량이 부족해서 국내 김값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냉동김밥의 인기를 수혜를 받은 종목 뭐가 있었을까요? 예. 사실 냉동김밥의 경우에는 뭐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주가의 영향이 크지는 않았는데요. 대표적인 수혜 종목으로 꼽히는 냉동김밥 대장주 C사 주가 그래프 같은 경우에 예. 보시면은 조금 고전했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왜 그러냐면 냉동김밥이나 냉동 밥류를 판매하는 기업들은 주로 음식료 전문 업체들입니다. 예. 그런데 냉동식품을 포함해서 신선식품, 육가공식품, 조미료 등 워낙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다 보니 냉동김밥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 수밖에 없고요. 이로 인해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좀 미미한 편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일본 현지에서 2,000여 개의 점포에 냉동김밥 3종을 내놓기도 했고요. 이번에 이제 일시적인 프로모션이긴 했지만은 25,000 세트를 조기에 완판하기로 하는 등 좀 지평을 좀 넓혀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회사들의 대응을 한번 살펴보면 기대할 만한 포인트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K푸드라는 바람을 타고 다른 부분의 매출도 증가할 수 있을지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한번 장기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K푸드 열풍의 이 주역이라고 할 수 있죠. 라면과 냉동 김밥으로 식품 관련주 트렌드와 함께 알짜 종목 찾기 실천편을 진행해 봤는데요. 자, 끝으로 이 식품 관련주에 투자할 때 주의할 점 혹시 있을까요? 예, 먼저 이제 K푸드의 인기로 수출이 증가를 하면서 식품 관련주의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만 이쪽은 환율이라든지 원재료값 등으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관련 수치들을 꾸준히 지켜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좀 더 자세한 사항은요, 카카오톡에서 크존 채널을 친구 추가하거나 또 재테크 어플리케이션 크존을 다운받으시면 만나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한우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